안녕하세요. 크립토메아티입니다. 현재 87,000달러 선에 위태롭게 걸쳐 있는 비트코인은 반등의 기회가 아니라 세력들이 정교하게 파놓은 완벽한 무덤일 뿐입니다. 트럼프 이슈와 CXMT발 공급 쇼크가 곧 시장을 덮칠 게 뻔한데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른다는 건 소중한 내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공포에 떨며 손절할 때 우리만 조용히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확실한 5분법 생존 전략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안해하실 거 없습니다. 이 위기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뒤바꿔줄 그 해답을 지금 바로 마음 편히 안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불안감,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87,669달러라는 숫자가 마치 바닥처럼 보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다시 튀어오를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은 여러분의 희망이 아니라 거대한 손들이 만들어낸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시장에서 정말 가장 소름 끼치게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폭락하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바로 폭락 직전에 달콤하게 살짝 반등해주는 그 찰나입니다. 마치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사람이 잠깐 난간을 잡았다가 결국 힘이 빠져 떨어지는 것처럼 시장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희망을 심어주고 난 뒤에 진짜 지옥 같은 바닥으로 데려갑니다. 지금 87,000달러 선이 딱 그런 위험한 자리입니다. 10억 달러가 넘는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베팅의 방향이 너무나 뻔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여기선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다수가 예상하는 뻔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품는 그 순간 시장은 정확히 그 반대로 달려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차트 분석 따위가 아닙니다. 시장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게임의 실체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 변수를 주목하십시오.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대규모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왔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시장이 오를 때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하기 직전에 공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무너져 내리면 그때 수익을 챙겨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부자 거래들이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관련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개인 사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건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개입한 산업 중에서 중국 관련 분야가 성공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CXMT라는 중국 기업이 곧 60조 원 규모의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조에서 15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가 예정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CXMT 하나만 상장하는 게 아닙니다.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픽,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초대형 기업들의 기업 공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상장하면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금이 암호화폐에서 빠져나갑니다. 투자자들은 한정된 자금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면 기존 자산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가장 먼저 정리 대상 1순위가 됩니다. 대규모 기업 공개 이후 1년에서 2년 뒤 시장이 조정받는 패턴은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샤오미가 65조 원 규모로 홍콩에 상장한 이후 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전기차 시장 역시 과당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도체 시장의 구조 문제입니다. 현재 노트북 제조사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디램을 포함한 반도체 부품이 전체 원가의 25%를 차지해버리면서 가격 조정 압박이 커지고 있거든요. GPU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완제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겁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제조사들의 마진이 증발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반도체 가격 강세가 낳은 두 가지 부작용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과도한 마진은 반드시 과도한 공급 과잉을 불러옵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증가하는 건 시장의 기본 원리니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60%의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구글이 GPU 대체 기술을 개발 중이고 딥시크라는 기업은 저가 GPU로 고성능 AI 모델을 구현했다며 시장에 충격을 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속이 쓰리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떤 산업에서든 한 기업이 50%에서 60%의 마진을 독식하면 경쟁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시장에 뛰어듭니다. 10%만 저렴하게 팔아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급 과잉이 터지고 그때부터 실적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의 냉정한 순환 논리입니다. HP나 델 컴퓨터 주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완제품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주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전체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결국 암호화폐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채굴에도 GPU가 필요하고 AI 관련 코인들도 결국 하드웨어 인프라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산업이 흔들리면 상위 레이어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경제학 자체가 붕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기존의 경제 이론과 지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진 연준 인사들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금리를 2%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경제학의 대가 사무엘슨 교수가 이 상황을 목격한다면 통탄을 금치 못할 겁니다. 명문 아이비리그를 나온 엘리트들이 앞다투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붕괴했고 이제 극단적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장기 전망보다는 당장의 선거 승리만 챙기고 있죠. 이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6개월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과거 한국이 겪었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암호화폐가 가졌던 본질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를 선호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탈중앙화였습니다. 비밀번호만 기억하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탈중앙화가 이제 특정 인물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는 내부자 거래 과정에서 새로운 투기 세력이 등장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규모 투자자가 공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순식간에 약 20조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청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더리움 계정 정보마저 노출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탈중앙화라는 이상과 투기 수단이란 현실 사이에서 결국 투기 수단만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이클이 극도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을 한번 보십시오. 2월까지만 해도 호황이었다가 3월부터 5월까지 급락했고 8월과 9월에 다시 폭등했습니다. 불과 몇 달 단위로 시장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1, 2년 추세가 의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너무 빠르게 변해서 그 어떤 전략도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결국 단기 매매만 남게 되죠. 그런데 단기 매매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손실을 봅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손실 가능성도 커지거든요.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이 사라지고 모두가 도박판처럼 베팅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이 8만 7천 달러에서 반등을 기대하며 매수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로또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곱 번째, 중국 변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개입한 업종이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피바다가 됐고 전기차 시장도 과당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당 경쟁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막강한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살아남아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집니다. 투자자들의 돈도 같이 타버리죠. CXMT의 품질 인증 통과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마이크론은 계속 품질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4세대 HBM 공급 승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세대, 6세대가 승인된다고 해도 SK하이닉스의 마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공급 과잉 리스크가 점점 턱밑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이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덟 번째, 예측 시장과 금융자산의 온체인 전환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아주 먼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고 금융자산이 토큰화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표준화된다고 해도 그게 지금 당장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합니다. 실체 없는 프로젝트들이 도태되고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되죠.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무분별하게 닷컴만 붙이던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도 단순히 AI나 블록체인 라벨만 붙인 프로젝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먹을 게 많으니 자금이 몰린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아주 선별적으로 몰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코인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극소수만 살아남습니다. 아홉 번째, 금리 변수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금리가 대폭 인하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연준이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건 오히려 통화 정책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위험자산인 암호화폐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으면 비트코인도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암호화폐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정확히 그 반대 상황입니다. 열 번째,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ETF 자금 유출입이 중요한 지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관들이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매수하는 가격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들은 절대 고점에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무너질 때 저가 매수에 들어갑니다. 지금 8만 7천 달러가 저가일까요?
아닙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2만 6천 달러였습니다. 30% 조정받은 게 저가처럼 보이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쌉니다. 그들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도 그게 단기 반등을 만들어줄 만큼 충분한 규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10억 달러 넘게 나온다고 해도 시가총액 대비 비율을 보면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변수, CXMT와 대규모 IPO, 반도체 공급 과잉, 경제학 붕괴, 암호화폐 본질 훼손, 사이클 단축, 중국 변수, 장기 이야기와 단기 현실의 괴리, 금리 변수, 기관 투자자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비트코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8만 7천 달러에서 반등을 기대하십니까? 차트만 보면 희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가 8만 8,559달러에서 출발해 고가 8만 9,200달러까지 찍었으니 9만 달러 돌파만 하면 상승 모멘텀이 살아날 것 같죠. 그런데 저가가 8만 7,250달러까지 밀렸다는 건 그만큼 지지선이 허약하다는 뜻입니다. 변동폭이 1,950달러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방향을 정하려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10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그 방향은 아래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할 것 같은 착각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거대한 손들은 이미 준비를 끝마쳤고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매수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물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그들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시장입니다. 잔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분법 생존 전략을 들으시면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5분법이 뭔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정확히 5개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불변의 자산입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금값은 오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국채입니다. 아무리 미국 경제가 흔들려도 국채만큼은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국채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 주식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S&P 500 같은 인덱스에 투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 주식입니다. 역시 개별 종목보다는 코스피 인덱스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5개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암호화폐가 폭락해도 여러분의 전체 자산은 20%만 영향을 받습니다. 나머지 80%는 든든하게 안전합니다. 사분법이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금 하나, 미국 국채 하나, 한국 국채 하나, 그리고 주식을 반반 나눠서 미국과 한국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40%가 주식이 됩니다. 한국 국채를 제외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저는 5분법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국채 투자가 매력적입니다. 예전에는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투자할 이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원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40%로 가져가되 미국과 한국을 반반 나누는 이유는 철저한 분산 투자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이 무너져도 한국 시장이 버틸 수 있고 그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이 뭐냐면 오른 자산을 팔고 떨어진 자산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값이 올라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비중이 25%가 됐다면 5%를 팔아서 떨어진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전략이 완성됩니다. 수익이 난 자산을 정리해서 부진한 자산에 재투자하면 심리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오를지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비중만 맞추면 됩니다. 타이밍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리밸런싱은 예측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투자가 훨씬 쉬워집니다. 정확히 모른다면 일단 보유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같은 불안 요소들이 감지될 때 리밸런싱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암호화폐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럼 그때 다른 자산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조금 더 사는 겁니다. 저점 매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셈이죠. 반대로 비트코인이 폭등하면 일부를 팔아서 국채나 금에 투자합니다. 고점 매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5분법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비중만 맞추면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여러분은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클수록 리밸런싱 효과가 커집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이런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 시장이 2026년에 유망해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반도체 산업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상으로 국채 매력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큰 우려사항도 존재합니다. 현재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가격 강세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실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만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반드시 5분법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도 같이 가져가고 안전자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당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87,000달러에서 반등을 기대하며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겁니다. 막연한 희망을 품고 차트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5분법으로 자산을 분산하고 리밸런싱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면요. 그런데 운이 나쁘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큰 수익은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전 재산을 잃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살아나는 게 먼저며. 지금 비트코인 87,000달러는 함정입니다. 반등처럼 보이지만 추가 하락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트럼프 변수, 대규모 IPO, 반도체 공급 과잉, 경제학 붕괴, 암호화폐 본질 훼손, 사이클 단축, 중국 리스크, 금리 불확실성, 기관 투자자 관망,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한 하락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차트에 나타난 작은 희망만 보려고 합니다. 시가 88,559달러, 고가 89,200달러라는 숫자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저가 87,250달러, 종가 87,669달러라는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아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변동폭 1,950달러는 폭발 직전의 고요함입니다. 거래량 10억 달러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까지 거기 동참하실 건가요? 아니면 5분법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면서 진짜 바닥이 왔을 때를 기다리실 건가요? 진짜 바닥은 아직 멀었습니다. 87,000달러가 아니라 훨씬 더 아래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금, 미국 국채, 한국 국채, 미국 주식, 한국 주식으로 철저히 분산하십시오. 암호화폐는 포트폴리오의 20%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하십시오. 이게 2026년을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5분법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10배 수익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자산을 지켜주고 조금씩 늘려줄 뿐입니다. 그런데 투자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극적인 수익을 쫓다가 대부분은 파산합니다. 지루하게 자산을 지키는 사람만이 부자가 됩니다. 불을 대물림하는 사람들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겁니다. 큰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큰 손실을 피하는 겁니다. 손실만 피하면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는 분들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전 재산의 몇 퍼센트가 암호화폐에 들어가 있으니까 50% 이상이라면 합니다. 당장 일부를 정리하고 안전자산으로 옮기십시오. 30% 이상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20% 이하로 제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수익을 못 내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등하면 큰 수익을 못 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큰 손실도 피할 수 있습니다. 둘 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손실을 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달한 자금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거라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올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ETF를 통한 자금 유입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관들은 지금 가격에서 사지 않습니다. 더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대규모 투자도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야 들어옵니다. 지금은 바닥이 아닙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바닥 확인 과정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저점을 테스트하면서 진짜 바닥을 다집니다. 87,000달러는 그 과정의 중간일 뿐입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CXMT가 정말 상장할지, 품질 인증을 통과할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낼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반도체 공급 과잉이 언제 터질지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알 수 없을 때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베팅하지 마십시오. 오음법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어느 자산이 오를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부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가 망해도 다른 4개가 살려줍니다. 이게 분산 투자의 위력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십시오. 2022년 비트코인이 69,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78%나 하락했습니다.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5분법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전체 자산의 15% 정도만 손실을 봤습니다. 나머지 자산들이 버텨줬으니까요. 그리고 바닥에서 리밸런싱 하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2023년부터 반등이 시작되면서 그 사람들은 손실을 모두 회복하고 오히려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5분법의 힘입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아남고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냅니다. 2026년은 2022년과 비슷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볼 겁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십시오. 87,000달러에서 헛된 희망을 품고 매수할 건지 아니면 5분법으로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건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하락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맡으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SUI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SUI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역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베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베런 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